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5살이고 내후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저는 유독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내 집 장만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결혼생활 7년 동안 전세로 2번의 이사를 했었습니다. 내 돈 모아서 집 사려면 전세살이 하는 게 좋다지만 또 전세라는 게 결국 내 집이 아니기에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전세 사기도 많다고 하니 살면서도 불안하고 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물가에 집값은 자꾸 올라가니 언제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막연히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출산 후에도 최소한의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도 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요. 엄마 찾는 어린아이 떼어놓고 눈물 훔치며 악착같이 회사를 다녔는데 그건 제가 내 집 장만이라는 목표가 몹시 확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생활비와 용돈 정도를 빼고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적금을 모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등바등거린 건 저뿐이고 남편은 천하태평인 것 같아 속 터지기도 했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 제가 먼저 일을 시작했고 연봉은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남편의 추가 근무 수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벌거나 제가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에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랑 조금의 용돈을 빼고는 다 저축을 합니다. 저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주식, 펀드 등의 투자보다는 그냥 내 돈 열심히 모으는 적금을 선호하거든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돈을 모았었습니다. 주변에서 한창 주식이니 펀드니 시끌시끌했어도 저는 저축만 열심히 했어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못 되면 기껏 모은 돈 휴지 조각 된다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자 다짐했죠. 연애할 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티끌 모아 티끌일 뿐이라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돈 절대 못 모은다고 어느 세월에 월급 좀좀따리로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집을 사느냐 비웃더군요. 하지만 제가 발끈해서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보여줬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고 하긴 했어요. 남편보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은 저와 달리 투자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예전부터 자기는 월급 받으면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거나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주식에 관심도 많고요. 남편은 월급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고 쥐꼬리만한 이자만 기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렇듯 남편과 저는 재테크에 대한 스타일이나 성향도 아예 달랐어요. 재테크 스타일만 다른가요? 성격도 아예 달랐습니다. 저는 좀 내성적이고 집에서 사부작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 성향이고요. 남편은 요즘 말로 인싸, 무조건 밖에 나가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전형적인 외향적 사람입니다. 반대가 서로 끌린다고 남편의 그런 성격에 제가 끌린 것도 맞아요. 제가 친구도 많지 않고 조용조용하다 보니 저랑 다르게 활발하고 시끌벅적한 사람에게 더 끌리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도 넓고 새 친구 사귀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죠. 저는 성격상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남편이 활발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부럽고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꼭 그런 성격이 장점은 아니더라고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주변에 사람 많고 약속 많은 거 돈이나 줄줄 새지 별로 영양가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사회생활하는데 친구도 필요하고 약속이나 모임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 그것도 좋은 거죠. 저희 남편의 경우 좀 지나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게 약속을 잡아댔고 온갖 경조사 참석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가족하고는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출이 많다 보니 돈도 모일 리가 없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에 낚시에 캠핑에 경조사에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돈이 모일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돈 문제 때문에 결혼 초반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게 되면 남편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돈 쓰는 거에 왜 스트레스를 주느냐는 주의더군요. 그럴 거면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이해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간 집은커녕 가계빚만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찾은 방법은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서로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넣고 나머지는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모으자는 거였습니다. 그 생활비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각자 모으는 통장은 서로 원할 때 언제든지 투명하게 보여주기로 하고요. 남편도 그 편이 좋겠다고 했고 저도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하에 각자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나름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꾸준히 넣던 주식이 잘 되기도 하면서 남편 통장 수익이 저보다 더 좋기도 했고요. 남편은 이것 보라고 돈은 이렇게 모으는 거라고 거들먹거리기도 했지만 그 거들먹거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 돈이고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돈이 늘면 좋은 거니까요. 누구의 방식이 더 좋은지 나중에 보면 되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돈을 모으는 방법도 믿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우리 진영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내 집 장만을 하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남편도 내 집에 대한 의지는 있었기에 같은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면 금방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 후로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돈 모으는 것도 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련히 하겠지 생각하며 더 이상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얼마나 모았는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렇게 아이는 점차 커갔고 저는 그 사이에 만기된 적금이 여러 개라서 그 적금을 다시 합치고 또 합쳤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모은 돈은 총 8천만 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집 전세 기간이 다 되어 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아니면 나가달라 하더군요. 제가 모은 돈이 8천만 원이 넘고 남편도 엇비슷하게는 모았을 테니 차라리 지금 전세금에 모은 돈 다 합치고 대출 조금 받아서 집을 살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계속 있었기에 대출을 좀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통장 확인 좀 하자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흔쾌히 보여주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돈 모으는 거 투명하게 하자고 했지 않냐고. 나는 내가 모은 거 당장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것도 보여달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보여주는 남편은 폰뱅킹으로 잔액만 보여줬는데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주식, 펀드, 통장에 남아있는 돈 모두 합쳐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결혼기간이 얼마고 그래도 받는 월급 액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못 모았지? 너무 놀랐어요. 황당하다 못해 화까지 나는 겁니다. 초반 1년 빼고 6년 정도 모은 거니까 기간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저랑 월급도 비슷한 상황인데 모은 금액은 4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저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물었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또 오르면 괜찮아지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이 돈이라고 나중에도 이 돈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보고는 알뜰살뜰 잘 모았다고 와이프를 잘 얻었네 어쩌네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남편이 제 생각보다 모은 돈이 많지 않기도 해서 내 집 마련은 좀 미뤄두고 전세 연장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연장해야 되니 그 2천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돈 2천만 원에 제 돈 3천을 더해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금을 맞춰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자기는 주식에 묶여 있으니 돈을 지금 빼면 엄청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일단 하라고 한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적금 해약해서 제 돈으로 전세금을 맞춰주고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많아졌죠. 남편 씀씀이는 너무 컸고 모아둔 돈은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하는 거 보니 돈 모으는 거 그른 것 같다고, 우리 집은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떨어져 있는 그 주식만 빼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앞으로는 내가 전담해서 모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반발이 심했죠. 자기를 못 믿는다고 노발대발 화를 냈고요. 하지만 솔직히 여태껏 믿은 결과가 그 2천만 원이니 제가 화가 안 나겠나요? 저희가 갚아야 될 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 나갈 일은 다 생활비에서 쓴 셈인데 나머지 돈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6년 동안 그 돈만 모은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도리어 자존심 상한다 화까지 내는 겁니다. 결국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이 너무 화를 내고 통장 못 준다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뒤로 딴짓하는 게 아니면 통장 내역을 상세히 보여달라, 내가 확인해보겠다 재차 요구했고 남편은 기분 나빠하며 거절했어요. 분명 서로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통장 내역 보여달라 하니 못 보여준다고, 자기는 여태까지 생활비는 밀린 적 없이 잘 내지 않았느냐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는 저는 생활비 밀렸나요? 게다가 요즘 시대에 새 식구 생활비 200만 원이면 오히려 빠듯한 수준이죠. 공과금, 핸드폰 요금, 경조사비,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전부 포함인데요. 그런데도 오히려 생활비 한도 내에서 아껴가며 쓰고 필요한 건 모아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제가 나름 노력해서 생활비 맞춰 쓰려고 한 건 모르고 자기는 생활비 냈으니 나머지는 간섭 말라는 거였죠. 그걸로 남편과 저는 몇 날 며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내 개인 통장 모두 다 오픈할 수 있다. 근데 당신은 무조건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데 내 입장에선 이상한 쪽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이라곤 고작 2천만 원이 전부고 그마저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믿음은 없지 않느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혼 비스무리하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도 그제야 마지못해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남편 통장 내역을 쭉 확인했는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저는 월급 받으면 생활비 통장에 생활비 넣고 제 용돈 조금 빼고는 다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돈은 생활비 통장에서 충당하다 보니 제 개인 용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도 돈을 많이 쓰거나 과소비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편은 다르더군요. 생활비 100만 원을 빼고는 나머지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다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쓸 거 다 쓰고 돈이 좀 남으면 그걸로 주식 통장에 조금 넣는 거였습니다. 안 남으면 안 넣고요. 2천만 원도 그나마 중간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서 그 돈인 거지.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아예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만 보니 그 돈은 술값으로 제일 많이 나갔더군요. 내역을 보니까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본인이 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 같은 데서 어련히 각출해서 내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자기가 기분 내고 술 산 적도 많은 것 같았죠. 그리고 그중 또 황당한 건 매달 일정 금액이 어머님한테 송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남편은 처음엔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실토했는데요.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요. 오히려 주식 돈은 안 넣어도 어머님 용돈은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렸더군요. 여태까지 어머님도 한마디 말도 없으셨고 남편도 감쪽같이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저라고 저희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인만 저 몰래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드리고 본인 기분 내면서 쓸 거 다 썼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고요. 겪어보니 참 기분이 섭섭하다 못해 치사스럽고 화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여태까지 어머니만 용돈 드렸으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느냐. 그리고 당신이 총각이냐.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술값으로 이 돈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월급으로 그것도 못하냐 어쩌고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네 월급 알아서 쓰고 살아라. 나는 혼자 우리 애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겠다고요. 누구는 기분 내고 돈 쓸 줄 몰라서 안 썼고 바보라서 돈만 꾸역꾸역 모으고 살았나요? 내 집 장만하자고 그 목표 하나로 아끼고 모아가며 살아왔는데 저만 아등바등이고 남편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 생각하니 서운함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남편은 그제야 충격받았는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월급 통장이고 뭐고 전부 저한테 맡기겠다 하더군요. 자기는 제가 주는 용돈만 받아 쓰겠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고 돈 관리도 다 저한테 맡긴다고 하길래 저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내가 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통장 받아서 손해고 뭐고 주식부터 다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예금 통장에 넣어버렸고요. 남편한테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줬고 필요하면 다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께 드리던 용돈도 끊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용돈 꼭 보내드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도 아니세요. 하지만 용돈이 끊기자마자 어머님은 저한테 섭섭하다고 내 아들이 주는 용돈까지 네가 맘대로 끊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희 집 사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된다. 당분간만 이해 좀 해달라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용돈으로만 살려고 하니 힘든지 돈이 부족하네,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네 궁시렁거렸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는지 나중에는 용돈으로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월급도 제가 알아서 관리하면서 다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희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다가 결국 안 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다닌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원입니다. 그런데 만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고 그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거였어요. 아직 기반도 안 잡혀 있고 모은 돈도 없는 상황이면서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어머님은 둘째 아들도 결혼시킨다는 생각에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하는 거니까 결혼하면 침대나 냉장고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 호출로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요. 어머님이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군요. 시동생 결혼할 때 보태기에 1,0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저보고 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더군요. 저희가 부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당연히 1,000만 원을 내놓으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형편에 좀 부담스럽고 대신 침대나 냉장고 좋은 걸로 하나 해줄까 생각하거든요. 200~300만 원 선에서. 그랬더니 어머님은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치사스럽냐. 시동생 결혼하는데 고작 침대, 냉장고? 어머니, 침대나 냉장고도 금액으로 치면 적은 건 아닌데. 다 필요 없어. 돈으로 달라고.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네. 내 아들이 번 돈 달라는데 네가 뭔데? 네? 솔직히 갑자기 일방적으로 용돈 끄는 것도 나 너무 기분 나빴어. 그래도 너네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참았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결혼한다는데 1,000만 원도 못 해줘? 아니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동생 좀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왜 막아서는데? 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분도 상했죠. 남편 외벌이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벌고 있는데 왜 그게 남편만의 돈인가요? 게다가 용돈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정에는 드리지도 않는 돈 몇 년 동안 어머님만 받으셨으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그 와중에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얄밉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말해봐. 도련님 결혼할 때 1,000만 원. 그거 당신 생각도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저와 어머님 눈치를 힐끗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 솔직히 형욱이 결혼하는데 내가 명색이 형이고 1,000만 원 정도는 해주고 싶지. 우리 모아놓은 돈도 꽤 되잖아.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남편 말에 어머님은 또 역정을 내시더군요. 너 왜 제 눈치를 봐? 네 돈 아니야. 꼭 내 돈만은 아니지. 어쨌든 반은 네 돈 아니야. 네가 네 동생한테 쓰겠다는데 왜 눈치를 보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시더군요. 얼마나 돈 갖고 애를 잡았으면 애가 눈치를 보니? 김만 필요 없고 1,000만 원 보내. 내 아들이 번 돈 네가 왜 움켜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사람이 쫌생이도 아니고 너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돈돈거리는 거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한테 망발을 퍼붓고 있어도 동조라도 하듯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고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만 원 보낼게요. 제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좀 누그러진 표정을 짓더군요. 어차피 보낼 거면서 왜 괜히 사람을 역정내게 만들어? 남편도 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방 챙기고 일어나며 그랬죠. 당신 통장 다시 돌려줄게.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돈 보내드려. 그리고 앞으로 당신 통장은 당신이 다시 관리해. 제 말에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내가 다시? 아니면 어머님한테 맡기던지. 어머님, 돈하고요. 저 사람도 같이 보낼게요. 어머님이 돈 관리해 주시면서 같이 데리고 사세요. 뭐라고? 너 뭐라고 했니? 어머님 기막힌 표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아들 돈이라고 하시니 어머님이 알아서 관리하고 사시라고요. 여태까지 결혼 후에 저 사람 모은 돈, 주식 펀드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본인 쓸 거 다 쓰고 어머님 용돈까지 야무지게 챙겨줬고요. 물론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저는 바보에 돈 쓸 줄 몰라서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못 드리고 꾸역꾸역 돈 모으고 산 줄 아세요? 없는 살림에 저 혼자 아등바등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왜 그랬나 싶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그 1,000만 원 모으려고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했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아들 통장에 2,000만 원 있으니까 거기서 1,000만 원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들도 돌려드릴 테니 아들 월급도 앞으로 받아서 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도 헐레벌떡 쫓아 나오더군요. 왜 그래? 뭘 왜 그래야. 네 돈에서 1,000만 원 준다니까? 그 돈으로 그 잘난 형님 행세 많이 해. 앞으로 돈 잘 쓰는 아들 행세도 하고 살고. 아 여보. 저는 붙잡는 남편 팽개치고 집으로 혼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서류 떼다가 남편에게 줬어요.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나 본데 이혼 서류까지 들고 오니 질겁함에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그냥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게 맞지 않았던 건데 내 방식대로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게 잘못된 것 같다. 이제는 각자 살자 그랬습니다. 남편은 1,000만 원 안 줘도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서러운 복받쳐서 울었어요. 너 혼자 사람 좋은 행세하며 돈 펑펑 쓰면 좋으냐고. 나 악착 같고 돈에 미친 인간 만드니까 좋으냐고 악을 질렀죠.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자고 노력한 건데 왜 너는 사람 좋은 행세하면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고 옆에서 못 쓰게 하는 나는 천하의 못된 년의 쫌생이 만드냐고요. 나도 이제 그러고 싶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 1,000만 원 모으려고 나는 살 거 못 사고 우리 진영이도 해줄 거 아껴가며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근데 당신은 동생 결혼한다고 그 잘난 기분 낸다고 1,000만 원 턱턱 내주겠다 하고 어머님은 내 아들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정 털리고 빈정상해서 나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네 부모 챙긴다고 몇 년 동안 용돈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예의상 한 번 챙긴 적도 없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족 중요하고 네 돈 네가 쓰고 싶어 할 것 같으면 이혼하고 그러고 살라고 했죠. 남편은 제 말이 맞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서 그 모습조차도 싫더군요. 나는 결정했으니 잘 생각해보고 이혼 서류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했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시댁에서 그 난리를 치고 사과하는 전화 한 통 없느냐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준석 씨한테 말 못 들었느냐, 우리 이혼할 거다. 그 이혼에는 어머님 책임도 상당수 있다는 건 아셔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 생각까지 있었어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런 남자를 믿고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와이프는 결혼 생활 동안 돈 한 푼 더 모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지 쓰고 싶은 거, 기분 내고 싶은 거 다 쓰고 자기 부모는 챙기면서 말이라도 장모님 장인어른 챙기겠다는 소리조차 없었던 남편. 그 이기심이 이제 치가 떨리는 겁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어머님도 안 봐도 된다. 1,000만 원도 안 줘도 되고 돈 관리 전부 다 저보고 하라고 자기는 절대 돈에 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겠다고 빌더군요.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끝까지 저 붙잡고 비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혼에 대해 확고했지만 한편으론 저희 어린 아들 생각하면 이혼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고 어머님이 함부로 말한 것도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상황이다 보니 저도 속눈샘 치고 마지막 기회를 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살면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뒤도 보지 않고 갈라서겠지만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목표를 두고 함께 달려나가는 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보통 그 목표는 좀 더 나은 삶, 여유 있는 형편이겠죠. 남편도 저와 결혼을 했고 독립된 가정을 얻었으니 저와 아이에게 책임감을 제대로 가졌으면 합니다. 결혼 전이랑 똑같이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살려고 하면 이혼이 답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 정말 딱 한 번만 더 믿어주려 합니다. 이번 기회로 철없던 생각을 좀 고쳐먹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